안녕하세요. 상원쌤입니다. 자, 오늘은 단위에 대한 거, 좀 보너스 수업 같은 건데, 여러분이 그 단위가 대체 뭐지? 그리고,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단위에 대한 완전한 기본적인 그 방향만 잡아줄 거기 때문에, 내가 단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하면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정말 기본적인 거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이번 시간을 듣고 나면 단위에 대한 방향이 초반에 잡힐 거예요. 어느 정도. 자, 먼저 빨리 가볼게요. 그 시대와 나라마다 그 단위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거리는 우리나라는 뭐 3,000리 그리고 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다 막 리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피트, 마일, 인치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질량도 우리는 막 두근두근 해갖고 내근 고기 사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튼 돈 쓰고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제 온스라는 걸 쓰고 그리고 온도는 섭씨 알죠? 우리 도씨 같은 거. 근데 막 외국에서 화씨 같은 거 쓰고 이런 식으로 다 단위가 막 다르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공식의 값을 대입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쵸? 여러분 막 10cm랑 그죠? 이거 뭐 10cm랑 다 다르잖아요. 센티미터랑 그리고 뭐 리를 이걸 리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걸 값을 다르게 해서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 공통적인 어떤 단위를 쓰자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SI 단위계 IS 아니고 SI예요. 조심해야 돼요. 국제 단위계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 단위계 됐죠? SI 단위계. 그래서 와 이거를 선생님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줄 건 아니고요. 복잡하니까 요 중에서 기본적인 방향만 선생님이 잡아줄게요. 먼저 이제 MKS 단위계라고 해서 MKS가 이제 미터, 킬로그램, 초 이렇게 나타낸 건데 거리는 여러분 뭐 알 테고요. 미터를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리니, 뭐니, 뭐 인치니 이런 거 쓰지 말고 미터를 쓰자. 그리고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자. 그리고 시간은 초를 쓰자. 아, 나는 시간 분으로 하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단위는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 거예요. 그 과학에서 공식에 대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SI 단위계를 쓰기로 한 거예요. 네, MKS 단위계에서 뭐 여러분 질량은 알죠? 질량이 그 무게랑 다르죠? 무게는 그 여러분 체중계 올라갔을 때 눌렀을 때 그 지구의 중력 때문에 눌리는 힘을 무게라고 하는 거고 질량은 그 물질의 고유의 양, 질량, 물질의 양이죠. 그걸 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아까 거리가 미터였잖아요. 거리가 미터고 질량이 킬로그램이었죠. 그 다음에 시간이 초였죠. 세컨드. 요거를 갖고 요 조합만으로 일단 요런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가볼게요. 면적 같은 건 여러분. 자, 보시면 보통 요 길이잖아요. 길이의 단위가 이제 뭐 미터잖아요. 길이나 거리나 뭐 비슷한 거니까. 길이와 길이를 곱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고 보통 그렇죠.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미터에다가 미터를 곱한. 자, 그래서 단위가 미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면적 구할 때 뭐, 100제곱미터다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길이와 길이의 단위를 곱한 거죠. 면적의 단위는. 자, 그럼 부피는 뭐예요? 부피는 이제 3D로 나타내야겠죠. 3D로. 자, 3D로 나타내니까 길이를 1, 2, 3, 3개를 곱해야 되니까 미터 곱하기 미터 곱하기 미터. 그래서 부피의 단위가 뭐다? 미터 세제곱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밀도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밀도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몰랐으면 지금 꼭 알아두세요. 자, 밀도는 어떤 부피에 얼만큼의 질량이 들어있나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자, 그럼 그대로 해보면 되죠. 자, 부피의 단위가 뭐였어요? 미터 세제곱. 세제곱미터잖아요. 세제곱미터.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위로 나타낼 때 그냥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를 여러분은 그냥 분수처럼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밀도가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외운 친구들이 있거나 또는 아예 무시했던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제부터는 알아두라는 거죠.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거랑 똑같이 단위도 부피분의 질량,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분의 킬로그램 이렇게 가면 된다. 그리고 좀 익숙해진 친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피에 얼만큼의 질량이 들어가 있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정한 부피에 어느 정도의 질량이 들어가 있는지가 밀도란 말이에요. 빽빽한 정도, 밀도. 그래서 그게 밑에 거 분의 위에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피당 몇 킬로그램 들어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속도 가볼게요. 그대로 속도. 이거는 국민 공식이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건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끝까지 아셔야 돼요. 나중까지. 자, 근데 속도랑 속력이랑 여기서 구분 안 할게요. 시간분의 거리죠. 어떤 시간당 간 거리를 빠르기, 속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속도의 단위 뭐예요? 여러분 그냥 미터 퍼 세컨 이렇게 외우지 말고 하나씩 가보자는 거죠. 자, 시간의 단위 세컨드, 그죠? 초죠. 거리의 단위 미터죠. 아, 이래갖고 우리가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죠. 시간당 밑에 거 당 위에 거, 밑에 거 당 위에 거 하면 편하다고 했죠. 시간당 얼만큼의 거리를 갔나, 그걸 나타내는 게 빠르기, 속도라는 거죠. 자, 가속도는 뭐냐면 가속도는 선생님 뭐 공식 쓰진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가속도라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m/s인 자동차가 있는데 계속 그대로 10m/s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0이죠. 자, 근데 만약에 10이었던 버스가 예를 들어 20이 됐어. 그런데 30이 됐어. 그럼 여러분 가속도 얼마예요? 10씩 늘어났으니까 1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정도를 가속도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시간당 몇 미터 퍼 세컨, 얼만큼의 속도가 증가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 거 분의 위에 거. 어떤 시간당 몇 미터 퍼 세컨 증가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터 퍼 세컨 여기에다가 나누기 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미터 퍼 세컨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됐죠? 아,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 제곱인 거예요. 아, 요거는 조금 헷갈렸죠? 아무튼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어떤 시간당 몇 미터 퍼 세컨가 늘어나냐. 그게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 제곱이라는 거. 자, 그다음 고등학교 과정에 많이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인 거. 힘은 여러분 아셔야죠. F는 MA죠. F는 MA인데, 자, M이 질량이잖아요. 그럼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죠? 자, 그럼 힘의 단위는 뻔하죠. 힘의 단위 어떻게 돼요? 뉴턴? 아니에요. 일단 뉴턴은 맞는데 먼저 차근차근 가보자고요. 질량의 단위 뭐였어요? 킬로그램이었죠.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 제곱. 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그러니까 질량의 단위랑 가속도의 단위. 자, 그래서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통째로 다른 걸로 바꿔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 그 앞글자를 따서 뉴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에너지라는 거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얼만큼의 거리를 갔냐. 이게 이제 에너지잖아요. 뭐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또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힘의 단위 뭐였죠? 아까 뉴턴이라고 할게요. 그냥 물론 이거 갖다 그대로 써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여기다 곱하기 거리의 단위 미터. 아,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가 미터죠. 미터. 뉴턴 곱하기 미터가 에너지의 단위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운동량, 충격량 이것도 많이 나오죠. 자, 운동량이 뭐죠?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력. 속도라고 그냥 해볼게요, 일단. 자, 그럼 운동량의 단위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질량의 단위 뭐였죠? 킬로그램이었죠. 속도의 단위 뭐였어요? 미터 퍼 세컨였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 하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예를 들면 3kg인 어떤 구슬이 2m per sec로 달려가고 있다. 운동량 얼마냐? 그럼 그냥 곱해서 625 이렇게만 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단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6kg 곱하기 미터 per sec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좋다는 거. 자, 그 다음 충격량. 충격량은 뭐죠? 어떤 힘을 얼만큼의 시간 동안 가했는지, 그게 충격량이잖아요. 자, 그럼 똑같이 하면 되죠. 자, 충격량의 단위는 뭐예요? 힘에다가 뭐를 곱한다? 시간을 곱하면 되죠. 세크.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원리를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것들 모아놓은 건데,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압력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면적에 얼만큼의 힘을 가했느냐거든요. 자, 그럼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죠. 어떤 면적당 얼만큼의 힘이 가해졌나. 자, 그럼 요거의 단위, 면적이 뭐였죠? 미터 제곱이었죠. 그리고 힘의 단위는 뉴턴이었죠. 자, 요거를 근데 또 따르게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파스칼이라고 나타냅니다. 귀찮아서.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일률은 뭐예요?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보통 1초 동안 얼만큼의 일을 했느냐, 얼만큼의 에너지를 썼느냐.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해도 돼요. 에너지, 일, 요거가 어떤 시간 동안 얼만큼 했느냐, 요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일의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줄. 그리고 시간은 초. 그래서 요거를 줄 퍼 세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따르게 그냥 와트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진동수는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냥 뭐 어려운 친구들은 넘겨도 되고 좀 물리하는 친구들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물리학. 그 파동 같은 게 갈 때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는지 그게 진동수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1초에 10번 진동했어요. 자, 그럼 진동수 얼마예요? 진동수 10이죠?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다르게 해서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초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동수가 10인데 10분의 1초니까 진동수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초의 역수예요. 초의 역수. 그래서 초분의 1이 진동수의 단위라는 건데 요거를 따르게 그냥 어떻게 나타내냐면 헤르츠라고 나타내요. 헤르츠. 아무튼 물리학 하는 친구들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완벽할 것 같으니까 안 들어도 되는데 혹시나 하고 심화적인 친구들, 심화적인 걸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거기 만유인력 상수라고 들어봤어요? 여기 그쵸? 이게 저기 중력 법칙이잖아요. 그죠? 중력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 법칙. 근데 여기서 만유인력 상수가 뭔지 알죠? 앞에, 뒤에. 값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다 수치만 넣으면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요거 앞에 거랑 뒤에 게 값이 같아지도록 뭔가 짜맞추려고 낑겨 넣은 거를 우리가 상수라고 하는데, 대충 말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만유인력 상수의 단위를 구해보고 싶으면 다 넘기면 되죠. 다 넘기면 돼요. 자, F 곱하기 M 곱하기 M의 R 제곱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만유인력 상수의 단위라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아까 F 힘의 단위 뉴턴이었죠. 거기다 곱하기 지금 보니까 질량이니까 질량 곱하기 질량. 그 다음에 위에는 제곱미터. 그죠? 아래 R이 거리니까 거리의 단위가 미터니까. 그래갖고 만유인력 상수의 단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뉴턴 곱하기 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되게 아주 기본적인 그 단위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누군가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건데 약간 이런 걸 몰라서 선생님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좀 헤맸던 기억이 나서 혹시 도움이 될까봐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단위가 나왔을 때 뭐 겁을 먹거나 하지 말고 옆에 숫자만 쓰는 게 아니고 단위까지 쓰는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 듣느라 고생했고요. 끝까지 파이팅입니다.